이항이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의 한쪽 변에 있는 항을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이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등식의 성질입니다. A와 B가 같으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한 값도 서로 같고 양변에서 같은 수를 뺀 값도 서로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이런 식이 있을 때 이것을 A, 이것을 B라고 생각하면 양변에 있는 A와 B는 같죠? 이것과 같은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A와 B가 같을 때 양변에서 3이라는 같은 수를 빼도 양변이 같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도 이게 A이고 이게 B라고 했으니까 이게 A이고 이게 B죠? 그리고 A와 B에서 각각 같은 수를 빼도 여전히 양변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등호는 계속 성립하고 이 식은 참입니다. 여기서는 양변에서 3을 뺐지만 여기서는 1을 뺀 거라는 차이만 있고 이것과 이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좌변을 정리하면요. 1 빼기 1은 0이 돼서 사라지니까 이 좌변은 3x가 됩니다. 좌변에서 0이 될 것을 0을 만들어서 지운 거니까 여전히 양변은 같습니다. 여전히 등호는 성립하고 이 식은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변을 계산하면 5 빼기 1은 4니까 우변은 4입니다. 우변에서 계산해야 할 것을 계산했을 뿐이므로 이번에도 여전히 등호는 성립하고 이 식은 참입니다. 양변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형태를 바꾸는 방법 말고 이항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과정을 좀 더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3x 플러스 1은 5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은 여기 이 식을 다시 크게 쓴 것입니다. 여기 좌변에 있는 1을 이항해 보겠습니다. 방금 3x에 더해져 있던 1을 꺼내서 부호를 반대로 만듭니다.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이너스 1을 우변에 놓습니다. 이 과정을 이항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보시면요. 이 식의 좌변에서 1을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1을 꺼내고 부호를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 1로 만들었습니다. 그 마이너스 1을 우변에 놓습니다. 이렇게 한쪽 변에서 항을 꺼내서 부호를 반대로 바꾸고 다른 변으로 옮기는 과정을 이항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식이 있고 좌변에서 1을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1을 꺼내서 이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이유는 양변에 똑같이 1을 뺐을 때 여기 이 자리가 0이 돼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변에 마이너스 1을 놓을 수 있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양변에 똑같이 1을 뺐을 때 여기 이곳에 마이너스 1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하면요. 여기 1을 꺼내는 건데요. 이걸 꺼낼 수 있는 이유는 여기 1-1이 0이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꺼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꺼낸 1을 부호를 반대로 만들어서 그 마이너스 1을 우변에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변에 놓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마이너스 1이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항이란 이런 식을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림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이 있습니다. 1을 꺼내서 부호를 반대로 만듭니다. 마이너스 1을 우변에 놓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과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의 5-1을 계산하면 4니까 이 식은 3x는 4라는 식이 됩니다. 방금 좌변에 있는 1을 우변으로 이항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변에 있는 5를 좌변으로 이항해 보겠습니다. 3x 플러스 1은 5라는 아까랑 똑같은 식이 있고요. 이번에도 이걸 A라고 생각하고 이걸 B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게 A이고 이게 B죠. 그러면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양변에 있는 A와 B에서 각각 5를 빼보겠습니다. 그럼 우변에서 5 빼기 5를 계산하면 0이 되니까 이렇게 우변이 0이 되죠. 좌변은 그대로고요. 그리고 좌변에 있는 1 빼기 5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 식은 3x-4는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이 형태로 바꿨고요. 이번에도 이 식을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이 모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식이 있고요. 이 식은 이 식을 똑같이 크게 다시 쓴 것입니다. 우변에서 5를 꺼내고 부호를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 5로 만들었습니다. 5가 있던 자리는 이렇게 5 빼기 5가 돼서 0이 된 거고요. 이제 이 마이너스 5를 이 자리에 넣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5를 좌변에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항이 끝났습니다. 식이 이것과 모양이 같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변에 있던 상수를 좌변으로 이항한 거고요. 아까는 좌변에 있는 상수를 우변으로 이항한 것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자유롭게 이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있는 항도 이항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3x 플러스 1은 5라는 식이 있을 때 양변에 이렇게 똑같이 마이너스 3x를 빼도 여전히 등식은 성립합니다. 그리고 여기 좌변에 3x 빼기 3x를 계산하면 0이 되니까 좌변에는 이렇게 1만 남고 우변의 5-3x는 그대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식에서 3x를 이항해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3x 플러스 1은 5라는 이것과 똑같은 식이 있고 여기서 3x를 우변으로 이항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던 3x를 꺼내고 부호를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 3x로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3x를 우변에 놓습니다. 그럼 이 식과 모양이 같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상수항뿐만 아니라 문자항도 이항할 수 있고 등호를 사이에 두고 좌변, 우변,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이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차) 방정식이란 방정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한 식이 x에 대한 1차식은 0과 같다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방정식을 말합니다. 이건 앞서 배운 내용인데요. 방정식이란 미지수 x에 대입되는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이 등호가 성립하고 또 어떤 값이 들어가면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1차식이란
차수가 1인 다항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좌변에 있는 2x-3은 차수가 1인 다항식이죠. 이 식은 차수가 1인 다항식이니까 이건 1차식입니다. 그 옆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도 차수가 1인 다항식이니까 이것도 1차식입니다. 좌변이 1차식이고 등호를 사이에 두고 우변은 0이죠. 여기서 x에 대한 1차식은 0과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등호를 사이에 두고 좌변에 1차식이 있고 우변에는 0이 있는 모양을 말합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면요. 어떤 방정식이 있으면 우리가 방금 배운 이항을 해서 그 방정식을 정리하면 x에 대한 1차식은 0과 같다의 꼴이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1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x에 대한 1차식은 0과 같다의 꼴이 되지 않으면 1차 방정식이 아니라는 말도 됩니다. 2 곱하기 x 플러스 10은 23이라는 식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식이 방정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이 식의 미지수 x에 대입되는 값에 따라 이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지 알아야 하죠. 방정식인지 아닌지는 지금 이 식을 보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식을 정리해서 x에 대한 1차식은 0과 같다의 꼴이 되면 이 식이 1차 방정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배 법칙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곱해서 이 괄호를 풀겠습니다. 2 곱하기 x는 2x이고 2 곱하기 10은 20이니까 좌변은 2x 플러스 20이 됩니다. 우변은 그대로 23입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 우변이 0이 돼야 하니까 우변에 있는 23을 좌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먼저 우변에 있는 23을 꺼내서 부호를 반대로 합니다. 양수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음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23을 마이너스 23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23을 좌변에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3을 좌변에 넣었습니다. 우변에 있던 23은 꺼내졌으니까 우변은 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수 23을 음수로 바꿔서 이렇게 좌변에 넣은 것입니다. 20-23은 마이너스 3이니까 좌변이 2x-3이 됩니다. 우변은 0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x에 대한 1차식은 0과 같다의 꼴이 됐습니다. 이렇게 1차식은 0과 같다라는 모양이 되면 이 식은 1차 방정식인 건데 진짜로 1차 방정식인지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1차식이면서 방정식인 거죠. 좌변은 차수가 1인 다항식이니까 1차식이고요. x에 2분의 3을 대입해 보면요. 여기 x에 2분의 3을 대입해서 2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3은 0이 됐습니다. 그럼 2와 2분의 3을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그럼 좌변이 3-3이 되고 3-3은 0이니까 좌변이 0이 돼서 0은 0과 같다라는 식이 됩니다. 0은 0과 같죠? 이 식은 반박이 불가한 참입니다. 2x-3은 0이라는 식에 있는 미지수 x에 2분의 3을 대입했더니 0은 0과 같다가 돼서 식이 참이 됐습니다. 만약에 x에 2분의 3 말고 다른 수를 넣으면 좌변이 다른 수가 돼서 이 식이 거짓이 될 것입니다.
미지수 x에 대입되는 값에 따라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이 식 2x-3은 0은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좌변이 1차식이니까 이 식은 1차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방금 x에 2분의 3을 대입하니까 0은 0과 같다가 돼서 식이 참이 됐죠. 그래서 이 2분의 3이 이 식의 해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 식이 된 거니까 2분의 3은 결국 이 식의 해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x에 수를 대입해서 해를 구했는데요. 해를 구하는 좀 더 세련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주어진 이 식에서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고 항을 이항해서 계산해서 이 모양을 만들었더니 이 식이 1차 방정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차 방정식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 곱하기 x 플러스 5는 7 플러스 2x라는 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식의 괄호를 풀고 이항해서 x에 대한 1차식은 0과 같다의 꼴로 만들어 보고 이 식이 1차 방정식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곱해서 괄호를 풀었고요. 우변은 그대로입니다. 좌변을 x에 대한 1차식으로 만들려면 우변에 있는 두 개의 항들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해야 합니다. 우변에 있는 2x를 이렇게 부호를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 2x로 만들고 이것을 좌변의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상수항 7도 부호를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 7로 만들고 이것을 좌변의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그럼 좌변이 2x-2x 플러스 10-7이 되고 우변은 두 개의 항이 모두 좌변으로 이항됐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이제 좌변을 더 계산해 보면요. 2x-2x는 0이 되고요. 10-7은 3이죠. 우변은 그대로 0입니다. 그리고 0과 덧셈 기호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식은 3은 0과 같다가 됩니다. 그런데 3이 0과 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 식은 거짓입니다. 미지수 x에 어떤 수를 대입한 것도 아닌데 식의 모양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지수 x가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라진 거죠. 처음에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나온 것이 이 거짓인 식이니까 처음에 주어진 이 식부터가 거짓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은 미지수 x가 없으니까 차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차식도 아니고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짓인 식이니까 이 식은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1차식은 0과 같다 라는 모양을 만들어 보면 어떤 것은 이런 모양이 되고 어떤 것은 이런 모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식이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x에 대한 1차식은 0과 같다 라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식이 1차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의 양변을 x의 계수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됩니다. 2x는 10이라는 식이 주어졌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등식의 성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는 것과 빼는 것, 이 두 가지는 이항을 이야기할 때 봤고요. 그 외에도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것과
같은 수로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는 이 네 번째 것에 주목하겠습니다. A와 B가 이렇게 같을 때 이렇게 양변을 똑같이 3으로 나눠도 여전히 양변이 같다는 얘기였죠. 이 네 번째 내용만 여기에 표시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두겠습니다. 자, 그럼 EX는 10이라는 식이 주어졌을 때 X에 곱해진 계수 2로 양변을 나눴습니다. 등식의 성질에서 같은 수로 나눈 값도 양변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양변을 똑같이 2로 나눠도 여전히 등식은 성립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수 2를 역수를 취해서 2분의 1로 만들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EX에 2분의 1이 곱해진 것이고 이건 10에 2분의 1이 곱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양변에 있는 분수들을 각각 약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합니다. 좌변은 2분의 2가 1이 됐으니까 계수 1을 생략해서 x가 되고 우변은 약분돼서 5입니다. 그럼 앞서 2항을 배웠을 때처럼 이번에도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 식에서 곧바로 이런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EX는 10이라는 식이 주어졌습니다. 이 식과 똑같은 식을 다시 쓴 것입니다. X에 곱해진 계수 2를 꺼냅니다. 2를 우변으로 가져가서 10 아래에 붙여서 분수 2분의 10을 만듭니다. 이걸 약분하면 이렇게 X는 5와 같다가 되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EX는 10이라는 식이 주어졌을 때 좌변에서 2를 가져다가 10 아래에 붙여서 분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항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이렇게 계수 2를 꺼낼 때 사실은 암묵적으로 2를 2분의 1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양변을 x의 계수 2로 나눈 것을 이렇게 분수의 곱으로 만들었죠. 이것이 이 과정에 해당됩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덧셈 뺄셈의 2항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을 꺼내서 부호를 반대로 만들었었죠. 지금은 나눗셈이니까 덧셈 뺄셈 부호와는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는 역수를 취해서 우변에 곱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변에 있는 10 아래에 2를 붙여서 분수를 만들었는데 2분의 10이라는 분수는 10에 2분의 1을 곱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2분의 10을 약분하면 이렇게 x는 5와 같다라는 식이 되겠죠. 그럼 이 과정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x에 곱해진 계수 2를 꺼내고 우변 아래에 붙입니다. 그럼 또다시 한 번만 더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써있는 4단계를 거쳐서 여기 있는 3 곱하기 x-5는 2라는 식을 이렇게 x는 어떤 수와 같다 라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1차 방정식을 푸는 일입니다. 이 4단계의 과정은 모두 이전 강의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이 4단계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방정식을 푸는 작업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1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2차, 3차 등등 모든 방정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방정식의 해란, 방정식이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고,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작업입니다. 방정식 중에는 해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은 해가 2개이고 3차 방정식은 해가 3개입니다.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모든 해를 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2개의 해를 모두 구하는 일이고, 3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3개의 해를 모두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1차 방정식은 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하나의 해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방정식의 해는 x는 어떤 수와 같다라는 꼴로 표시합니다. 즉, 이런 꼴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1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푼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곱해서 괄호를 풀면 좌변은 3x-15가 되고, 그리고 우변에 있는 2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미지수 x를 포함하는 항은 좌변으로 이항하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한다 라고 했습니다. x를 포함하는 항들은 좌변으로 모아놓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모아놓으라는 뜻입니다. 미지수 x를 포함하는 항은 좌변에 있는 3x 뿐이니까 여기 그대로 두고요. 상수항은 우변으로 모아놔야 하니까 여기 -15를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부호를 반대로 해야 되니까 -15를 +15로 만들어서 우변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5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15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변을 간단히 해서 AX는 B와 같다의 꼴로 만든다 라고 했는데요. 이때 A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2 플러스 15는 17이니까 우변은 17이 됩니다. 좌변의 3x는 그대로고요. 이렇게 해서 3x는 17과 같다라는 식이 됐으니까 ax는 b와 같다의 꼴이 됐습니다. a는 0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여기 3이 있는 자리에 0이 오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기 3이 있는 자리에 0이 오면 0x는 17과 같다가 되고, 그럼 이 식은 0은 17과 같다가 되니까 이 식은 거짓이 돼서 1차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차 방정식을 푸는 게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0이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x의 개수인 3을 우변 아래에 분모로 넣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우변이 3분의 17이 됐습니다. 그래서 x는 3분의 17과 같다. 이것이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리고 방정식의 해는 x는 어떤 수와 같다라는 꼴로 표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x는 어떤 수와 같다라는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3이 있는 자리에 0이 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0이 오면 여기 분모가 0이 되겠죠. 수학에서 분수의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분모가 0이 되면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여기에 0이 오면 안 된다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x에 대한 1차식은 0과 같다라는 꼴로 만들어서 확인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식의 우변에 있는 17을
좌변으로 이항하면요. 17이 부호가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 17이 여기로 가니까 3x-17은 0이 됩니다. 2단계에서 우변에 있는 상수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런 식이 돼서 x에 대한 1차식은 0과 같다의 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완전한 1차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이 1차 방정식인지 확인하는 과정과 1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이렇게 여기까지 같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을 확인하는 과정을 굳이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식이 1차 방정식이 아니라면 어차피 2단계까지 오지도 못하고 도중에 식이 거짓이 되는 등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1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제대로 된 1차 방정식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풀면 됩니다. 이게 1차 방정식이 아니라면 푸는 과정에서 도중에 식이 이상한 모양이 돼서 1차 방정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게 제대로 된 1차 방정식이라면 자연스럽게 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1차 방정식을 풀어서 x는 3분의 17과 같다라는 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구한 이 해도 미지수 x에 대입하면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x가 3분의 17과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x에 3분의 17을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에 3분의 17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3분의 17을 대입해서 3 곱하기 3분의 17 마이너스 5는 2가 됐고요.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곱해서 괄호를 풀면요. 3과 3분의 17의 곱은 3 곱하기 3분의 17이라고 그대로 썼고요. 3과 마이너스 5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15가 됐습니다. 우변의 2는 그대로 5고요. 그럼 3끼리 약분할 수 있고요. 그럼 17이 남았는데 그 옆에서 15를 빼니까 2가 됩니다. 우변은 2가 그대로 5고요. 그래서 2는 2와 같다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이 식은 참입니다. 우리가 구한 x는 3분의 17과 같다라는 해를 처음 방정식의 x에 다시 대입해 봤더니 2는 2와 같다라는 참이 되는 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는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을 3개만 풀어서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풀어보면요. 3 곱하기 7x 플러스 2는 21x라는 식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이 식을 다시 쓴 것입니다.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괄호를 풀겠습니다.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곱하면 3 곱하기 7x는 21x이고요. 3 곱하기 2는 6입니다. 우변은 그대로 21x입니다. 이제 문자가 포함된 항을 좌변으로 모아놓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모아놔야 합니다. 좌변에 있는 상수 6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우변에 있는 21x를 좌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좌변의 6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우변의 21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1x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21x 마이너스 21x는 마이너스 6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변을 계산하면 0이 되는데요. 이렇게
좌변이 0이 돼서 0은 마이너스 6과 같다라는 거짓인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주어진 이 식이 거짓인식이었고 1차 방정식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이는 중단하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2번 15x 플러스 12는 3 곱하기 5x 플러스 4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식을 여기에 다시 썼습니다.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괄호를 풀어야 되죠.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곱해서 괄호를 풀겠습니다. 3 곱하기 5x는 15x이고 3 곱하기 4는 12입니다. 이제 문자가 포함된 항을 좌변에 모아놓고 상수는 우변에 모아놔야 하는데요. 좌변의 12를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하고 우변의 15x를 이렇게 좌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좌변에 있던 12는 부호가 반대가 돼서 우변에 마이너스 12가 되고 우변에 있던 15x도 부호가 반대가 돼서 좌변에 마이너스 15x가 됐습니다. 그런데 좌변과 우변을 계산하면 모두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변이 0이 됩니다. 이 주어진 방정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0은 0과 같다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0과 0은 당연히 같으니까 이 식은 참이죠. 여기서 잠깐 앞에서 공부한 걸 다시 보시겠습니다. 방금 전 페이지에서는 방정식에 해를 대입해서 참이 되는 식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해를 대입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참이 되는 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주어진 식이 그 자체로 0이 0과 같다라는 참이 되는 식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방정식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식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도 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 식도 풀이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번의 2 곱하기 5x 플러스 3은 2x 마이너스 10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식을 여기에 다시 썼습니다. 먼저 좌변의 괄호를 풀겠습니다.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곱해서 괄호를 풀 수 있죠. 2 곱하기 5x는 10x이고 2 곱하기 3은 6이니까 좌변은 10x 플러스 6이 됩니다. 우변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문자가 포함된 항은 좌변으로 모으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모으겠습니다. 2x를 이렇게 좌변으로 이항하고 6을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이렇게 2x와 6이 부호가 바뀌어서 각각 좌변과 우변으로 이항됐습니다. 그럼 10x-2x는 8x가 되고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8x는 마이너스 16이 됐습니다. 그럼 해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x의 계수인 8로 나눠서 분수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x는 마이너스 8분의 16이라는 식이 되고 약분하면 이 식은 x는 마이너스 2와 같다라는 식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 이것이 이 식의 해입니다. 문제에서 3번만 제대로 된 방정식이라서 해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 3번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풉니다. 이제 문자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모아서 분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있는 항과 상수항으로 분리됐고요. 좌변과 우변을 각각 계산하면 8x는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이제 x의 계수인 8로 양변을 나누는데 이건 x의 계수 8을 우변 아래로 옮겨서 분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6이라는 분수가 됐고요. 이걸 약분하면 이렇게 x는 마이너스 2와 같다라는 해가 구해집니다.